KF-21 스텔스 전투기 돌파 비행 성공. 한국 제발 그만 개발해라, 중국 탄식. 러시아 미사일 발사 시 핵전쟁 경고. 한국항공우주산업, KI과 우리 공군이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에 이 유사시 작전 반경 확대를 위한 공중급유 시험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19일 KF-21 CJ 5호기, 단좌, 가 이날 오전 경남 사천의 제3훈련 비행장을 이륙해 남해 상공에서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공중급유는 항공기가 비행을 하면서 연료를 받는 행위다. 공중급유를 하게 되면 항공기 채공 시간이 길어져 원거리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적진에 투하할 폭탄도 더 많이 탑재할 수 있다. 하지만 급유 도중 항공기가 추락하는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고난이도의 기술과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공군의 공중급유기 시그너스 KC-330는 비행을 하면서 급유 막대를 KF-21에 연결했고 연료를 정상적으로 주입했다. KA는 공중급유 시 발생하는 급유기 뒤쪽의 난기류가 KF-21 조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급유기와 KF-21의 연결, 분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점검했다. 방사청은 이번 시험 평가에 대해 작전 반경은 공중급유 시점과 급유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회 공중급유로 최소 약 50% 이상 증대가 예상된다며 공중급유로 KF-21에 작전 반경과 운용 시간을 확장해 원거리 임무 능력 등 작전 효과와 공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2025년 3월까지 약 60회에 걸쳐 다양한 고도 및 속도에서 KF-21 공중급유 능력 검증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F-21은 2023년 시 제6호기까지 비행에 성공했고 초음속 비행과 공대공 무장 분리 등의 다양한 시험을 통과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40대로 예상되는 초도 물량 블록 1, 양산에 들어가 2026에서 2028년 사이 우리 공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이 국군 이날 특집 방산보국으로 K함정 수출 이끄는 세계 1위 조선기업 현대중공업.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세계 1위 조선기업으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현대중공업의 창업자 고 정주영 회장이 남긴 말이다. 해군의 주력 전투함으로 활약하고 있는 호위함 사업의 닉네임은 왜 울산급으로 정해졌을까? 그 역사는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올해로 우리나라 국군이 창설된 지 76주년이 되지만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고 본격적인 방위산업이 시작된 것은 국군 창설보다는 20여 년이 늦은 1970년대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함정의 국산화. 그 중에서도 전투함의 국산화는 1975년 현대중공업이 처음으로 방산업체로 지정되면서 시작돼 1980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호위함 울산함이 건조되면서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처음으로 국산 전투함을 연구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도전이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1500톤급 울산함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기어링급 구축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최첨단 전투함이었다. 이로부터 2년 후에는 호위함보다는 규모가 작은 1000톤급 초계함이 강남조선소를 비롯한 현대중공업 등 4개 조선소에서 동시에 진수됨으로써 본격적인 국산 전투함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호위함을 건조했던 시리현대중공업은 그로부터 30여 년 후인 2007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7,000톤급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건조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시리현대중공업이 이룩한 성과는 세계 함정 건조 역사에서도 일찍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이 아닐 수 없었다. 시리현대중공업은 이후 2022년 이지스 구축함 배치에 해당되는 8,200톤급 정조대왕함 설계 및 건조에 성공하였고 올해 연말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발주한 이지스 구축함 총 6척 가운데 5척을 건조하는 이지스함 명가로 자리매김했다. 세계 1위의 조선 기술력에 빛나는 화려한 경력에 비해 군함의 건조 역사가 가려져 있었지만 실상 세계 어느 나라도 달성하지 못한 기술력을 축적하며 신화적인 기록을 남긴 것이다. 그리고 시리현대중공업은 이러한 이지스 구축함의 독자 설계 및 건조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한국형 차기기 축함 KDX 연구 개발에 나서 2020년부터 3년간 기본 설계를 성공리에 수행. 2022년 11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까지 남은 연구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첫 국산 전투함을 연구 개발한 이후 50여 년 만에 국산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는 국가로 우뚝 서게 된다. 이러한 역량은 엔지니어의 기술력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으로 현재 시리현대중공업에는 이지스급 구축함 연구 및 설계에 직접 참여한 엔지니어가 250여 명에 달하며 이러한 전문 인력은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최상급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잠수함 분야는 1991년에 독일로부터 209급 잠수함 장보고함을 도입한 이후 1992년부터 대우조선해양, 현, 하나오션, 이 8척의 후속 209급 잠수함을 건조하게 됐다. 이후 2008년 시리현대중공업은 독일 외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공기부료장치 AIP가 적용된 214급 잠수함을 기술 도입하여 건조에 성공함으로써 잠수함 건조 기술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214급 잠수함의 선도함인 손원이람 건조와 함께 3,000톤급 잠수함 국산개발 사업도 착수되었다. 214급 잠수함을 건조했던 시리현대중공업이 주축이 되어 대우조선해양, 현재 하나오션과 함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4년간에 걸쳐 기본 설계를 성공리에 수행했고 이후 하나오션이 2번함을 건조하고 시리현대중공업이 3번함을 건조함으로써 3,000톤급 국산 잠수함 시대를 열게 되었다. 시리현대중공업은 소형 잠수함을 비롯한 다양한 잠수함을 자체 기술로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조만간 수출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2,300톤급 잠수함 개발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 함정 연구 개발에서 기술력을 축적해온 시리현대중공업은 함정 수출에서도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 우리나라의 첫 수출 함정은 1987년 시리현대중공업이 뉴질랜드에 수출한 군수지원함 인데버, 함이었다. 국산 전투함을 건조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였는데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군수지원함을 수주하게 된 것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뉴질랜드가 엔데버함을 대체할 후속 군수지원함을 또다시 시리현대중공업에 발주했다는 것이다. 뉴질랜드는 엔데버함을 인수한 지 30년 후인 2016년에는 시리현대중공업과 23,000톤급 군수지원함 아우테아로와 오터러 건조 계약을 맺었다. 뉴질랜드가 시리현대중공업에 함정 건조를 재발주했다는 것은 먼저 인도했던 함정을 총수 명주기 동안 운영해본 결과에 대한 만족감의 표시로서 그 어떤 평가보다 값진 성과였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부터 시작된 필리핀 함정 수주에서도 재발주, 연속 수주의 역사를 이어 총 10척의 함정을 수주하게 됐다. 한 업체가 필리핀 해군 현대화 계획을 도맡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찍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념비적인 일이다. 이것은 기술과 품질 관리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검증됐다는 점에서 필리핀은 물론 타 국가에 대한 함정 수출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40여 척의 수출 실적을 세웠고, 현대중공업은 18척의 함정을 수출하면서 K함정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함정 수출에 나선 데 이어 함정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향후 10년간 신규 발주가 예상되는 규모에서 찾을 수 있다. 올 5월 제인즈마켓 포어캐스트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신규 발주가 예상되는 함정은 약 1100척으로 113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도 인텔리전스, 모어도어 인텔리전스는 세계 로 시장 규모를 577억 달러, 78조 원으로 예측하고 미국 해군 함정의 MRO는 139억 달러,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미국 7함대 비전투함 분야 모 시장 규모는 약 2.5억 달러, 4천억 원으로 추정했다. K함정이 해외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지금 세계에서 원하는 함정을 제때 공급해줄 수 있는 조선소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합리적 예산으로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시키는 신뢰가 뒷받침되고 있다. 무기체계는 공급자의 신뢰를 보고 구매하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도입 후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운영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무기체계 도입국과 제공국 간의 신뢰에도 손상을 줄 만큼 심대한 외교 안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는 실전에서 검증이 된 무기체계를 선호하며 무기체계 제공국이나 무기체계를 만드는 기업의 대외 인지도와 신뢰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무기체계의 실전성을 요구하고 있다. 휴전하에서 남북 간의 긴장이 어느 곳보다 높은 안보 특성상 무기체계의 요구 수준은 물론이고 운영의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특성에 따라 대한민국 군의 문턱을 넘으면 세계 어디에도 못 넘을 곳이 없다고 할 만큼 국내에 조달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가 까다롭다. 함정은 전술적으로 운영하는 단일 무기체계가 아니라 수종, 수상, 항공을 비롯해 대지 상정까지 입체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무기체계를 탑재하고 어느 고도로든 기동할 수 있어서 움직이는 군사기지에 비유되는 복합무기체계다. 호위함의 경우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할 정도로 다양한 무기체계, 기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의 성능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하나의 유기체로 통합하는 체계 통합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함정은 한 나라의 팀십의 결과물로 인식되며 이러한 기반이 조성돼 있지 않으면 자국 건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갖춘 미국마저도 해군이 요구하는 전투함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미국 조선소가 안고 있는 인력 부족, 설비 노후, 기자재 공급망 쇠퇴 등 세 가지의 복합 요인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함정을 발주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합리적 비용, 성능 만족, 납기 준수 등 세 가지다. 가장 값싼 비용이 아니라 합리적 비용인 이유는 구매국 입장에서도 명품 무기체계를 획득하고 싶기 때문이다. 구매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스펙을 제공하여 서로 간의 합리적 가격에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함정 수출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SD현대중공업은 이미 저가 수주보다는 적정가 수주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SD현대중공업은 세계 1위 조선기업으로 50년이 넘게 축적된 기술력과 설계 역량,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함정을 수출해왔다. 그 과정에서 K함정이 선택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뛰어난 기술력, 효율성, 공정관리이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계획된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프로젝트를 끝마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SD현대중공업이 뉴질랜드와 필리핀의 재발주, 연속 수주를 달성하고 페루의 시마조선 소화는 3종 4척의 함정 동시 현지 건조와 함께 15년간의 배타적 우선 협상권을 가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 함정 성능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에서 비롯된 결과다. SD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페루 국영시마, 사임에 조선소와 총 6,406억 원 규모의 함정 4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는데 한국의 중남미 방산 수출 역사상 역대 최대 수주 금액이다. 그리고 15년간 배타적 우선 협상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페루 사업이 가진 미래 가치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최초의 현지 공동생산 방식이라는 점도 눈에 띄는데 SD현대중공업은 설계, 기자재 공급,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페루 시마조선소는 최종 건조를 맡게 되는 방식으로 엔지니어링 기술로 수출을 만들어내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